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곤충의 구조와 기능. 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총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계속 이제 제 강의만 만약에 들으신다고 하시면은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번에는 신경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경계 가는데,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수상돌기와 축삭으로 구성되며 누런 사이는 신경연접에 의해서 연결된다. 자, 이렇게 보는데, 자,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상돌기와 축삭돌기.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신경 전달 구조의 단위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잠깐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선홍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이게 뭐냐면은 수상돌기예요. 수상돌기. 자, 받을 수 해서 얘네들은 뭡니까? 신경 전달을 받는 거예요. 신경 전달 받음. 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게 뭐냐면은 축삭돌기입니다. 축삭돌기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돌기에서 신호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다른 축삭돌기에서 수상돌기로 신호가 와요. 와서 이 신호가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른 수상돌기로 간다는 겁니다. 신경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신경계는 크게 중앙신경계, 내장신경계, 주변신경계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 이 중앙신경계예요. 중앙신경계. 중앙신경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앙에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자, 신경절이 몸의 각 마디 한 쌍이 가까이 붙어 있고 그 사이를 한 쌍의 신경색이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머리에서 배끝까지 이어진다. 머리에는 신경절이 모여 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절이라는 게 쭉 이렇게 가고, 그 사이를 신경색이란 놈이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게 머리에서 배끝까지 이어지는데, 머리에는 이게 이어져서 뇌를 만든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 모식도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실제로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실제로도 설명을 드릴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만의 모식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외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만의 모식도를 하나씩 그려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나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는 세 개의 신경절이 연합된 것으로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구분한다. 뇌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전대뇌, 여기 중대뇌, 여기 후대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전, 중, 후. 중앙신경계고 전, 중, 후. 아까 뇌를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막 신경색 모여서 이 전중후가 뭐를 담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대뇌는 자, 요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전대뇌는 시신경 쪽을 담당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랑 다른 게 인간 같은 경우에는 후대뇌라고 보면은 이제 후두엽에서 시신경을 담당을 하는데 이 곤충 같은 경우에서는 전대뇌에서 겹눈과 혼눈의 이 시신경 앞에 쪽이니까 눈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담당을 하고 중대뇌 여기서 더듬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후대뇌 위뒷술과 전인데 보시면은 곤충이 눈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 뭐 있어요? 뭐 더듬이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더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입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 굉장히 뭐 징그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런 순서대로 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뇌에서는 시신경을 담당하고 중대뇌에서는 더듬이 그리고 후대뇌에서는 위뒷술과 전위 이렇게 아까 전이 그거라고 했죠? 소화계에서 그쵸? 소화계에서 전장, 중장, 후장으로 나뉘는데 이 전위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 있었고요. 중장에서부터의 음식물, 소화 물질들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전위가 있었다고 했죠? 네. 이렇게 다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합니다. 식도하신경절. 이거는
식물 보호 기사에서도 신경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문화재 수리 기술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입에 해당하는 세 마디의 신경절이 합쳐져 구성되며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의 신경을 담당한다. 자, 그러면은 무슨 신경을 담당을 안 합니까? 입에 관련된 중에서. 윗입술은 신경 담당 안 한다는 겁니다. 보통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입 같은 경우 윗입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윗입술은 식도하 신경절에서 빠지고 나머지 3개, 큰 턱, 작은 턱, 아랫입술을 식도하 신경절에서 합니다. 식도하 신경절에서 하고요. 그 다음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요. 다음 내장신경계입니다. 내장신경계. 교감신경계라고도 하고 내장신경계가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장, 생식기관, 호흡기 등이 있다. 주병신경계, 말초신경계고요. 중앙신경계와 내장신경계, 신경절에서 좌우로 뻗어나온 모든 신경계로 구성되며 많은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 치면 모세혈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도 시험에 거의 항상 나와요. 거의 항상 나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각 이제 이 분비하는 곳마다 어떤 걸 분비하는지 그 역할은 뭔지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앞가슴샘 이 내용 쭉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액디손이라는 거를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탈피를 유도하는 거예요. 탈피를 촉발시킨다. 탈피를 촉발시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앞가슴샘입니다. 탈피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액디스테로이드는 일단 곤충이 성충 단계에 이르면 퇴화되어 다시는 탈피하지 않게 된다. 당연하죠. 곤충이 성충 단계에 이르면 탈피하려고 하나요? 성충이 마지막으로 성숙해서 이제 성충이 된 건데 또 탈피하려고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액디스테로이드, 이 탈피 호르몬이 있는 게 이제 퇴화된다는 거예요. 다음 카디아카체 중요합니다. 카디아카체 뭐냐면은 얘는 심장 박동을 이제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얘예요. 자, 우리 아까 앞가슴샘에서 이 액디스테로이드가 분비된다고 했죠. 액디스테로이드는 탈피를 조장을 하고요. 근데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하고 방출하는 데 있어서 얘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가슴샘 호르몬,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PTTH,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것의 자극을 받은 후에만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하고 방출한다고 합니다. 네. 이 화합물은 대동맥의 벽에 위치한 한 쌍의 신경 혈액기관인 카디아카체에서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자, 카디아카체. 카디아카체에서 분비되는 뭐라고요?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뇌 신경분비 세포에서 신호를 받은 후에만 저장된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신경계가 이렇게 있고요. 내분비계가 있어요. 자, 내분비계가 자기 혼자서 어떠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릴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손을 움직이는데 이 손 자체가 어떤 신호를 보내서 손이 움직일까요? 그건 병이에요, 병. 우리가 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 신경계 쪽에서 어떤 명령을 하달을 해야지 이 내분비계든 그쵸. 우리의 뭐 호르몬이든 손이든 운동이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경분비세포예요. 신경분비세포가 신호를 줘야지만 이 내분비계에서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앞가슴샘에서 액디스테로이드를 분비한다는 거. 이런 상호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알라타체예요. 알라타체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분비계에서는. 자, 얘는 유약 호르몬이라는 이 JH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얘는 성충의 발육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태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변태를 억제시키고 점점 성숙을 하게 촉진한 성적 성숙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성숙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얄라타체고요. 유약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게 유약 호르몬이에요. 유약 호르몬은 알에서 난한 축적, 부속샘의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한다. 성적 성숙을 촉진합니다. 자, 다음 신경 분비 세포입니다. 신경 펩타이드 단백질을 분비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대뇌 쪽에서 분비되는 뇌 호르몬, 탈피 후의 표피의 경화에 관여하는 경화 호르몬, 자,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이뇨 호르몬, 알라타체 자극 호르몬 등이 있다. 이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뇌 호르몬은 뇌가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예고, 경화 호르몬은 이 탈피, 이 외골격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고, 마찬가지 이뇨 호르몬, 알라타체 자극 호르몬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경 분비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시켜주는 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경계랑 내분비계랑 연결시켜주는 놈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외분비계인데, 외분비계는 페로몬과 이종간 통신물질이 있습니다. 페로몬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 같은 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성페로몬, 지파페로몬. 자, 지파페로몬을 개미에서 만약에 어떤 개미 종이 한 종이 있는데 그 개미에서 지파페로몬을 분비를 했습니다. 그럼 개미만 붙겠지. 만약에 뭐 벌도 붙고 뭐 이상한 애들 다 붙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진딧물 이런 애들 막 다 붙는다고 하면은 그럼 페로몬의 역할이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의 천적도 불러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페로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외분비계입니다. 자, 다음 분산 페로몬. 흩어져. 길자위 페로몬 일로 와. 경보 페로몬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분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페로몬 등이 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하고 가시고. 자, 이종간 통신물질 다른 종에서 우리 종 말고 다른 종까지도 이제 통신하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감작용이라고도 하고, 이 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제 이종간 통신물질이라고 하는데, 총 3가지가 있어요. 카이로몬과 알로몬과 시노몬이 있는데, 자, 이 어떤 신호물질을 분비한 개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비자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은 감지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카이로몬, 알로몬, 시노몬은 분비자 그리고 감지자 이렇게 나뉘었을 때 누구에게 더 이익이 가는가를 나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3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자, 카이로몬은 뭐냐면은 신호를 분비한 개체에서는 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호를 감지한 개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카이로몬. 자, 반대로 알로몬이라는 얘가 있어요. 알로몬은 뭘까요? 반대입니다. 분비하는 개체에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건 보통 타감물질 분비하는 거, 그렇죠? 어떤 뭐 하늘소라든지 나무좀이 내 줄기를 막 파고들어요. 파고드는데 파고들으면 안 돼! 이러고서 우리가 막 뭔가 막 물질을 막 내보내잖아요, 나무에서. 네, 그쵸. 그게 바로 알로몬입니다. 알로몬. 다음 시노몬. 분비자도 좋고 감지자도 좋은 거. 이게 시노몬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곤충의 생식과 성장에 대한 내용인데, 자, 배자 발생이라고 있어요. 배자 발생. 곤충이 처음에 생기면서, 곤충이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정자와 플러스 난자가 합쳐져서 무언가 개체가 발생을 하죠. 예, 그쵸. 이 개체가 발생할 때 초반에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반에 이런 알갱이들인데, 뭐 사람으로 치면 이게 위가 되고, 이게 간이 되고, 이게 뭐 머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은, 이 3가지 초기 물질은 뭐냐면은, 이게 외배역, 이게 중배역, 내배역,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배자라고 해요, 배자. 이 3개를 배자라고 합니다. 이 배자가 외배역으로부터 기원이 됐는지, 중배역으로부터 기원이 됐는지, 내배역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늘. 내배역으로부터 기원이 된 뇌인지에 따라서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중장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중장만이 내배엽에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외배엽과 중배엽을 나뉘어야 되잖아요. 이 많은 거 외우실 수 있겠어요? 외울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외배엽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을 생각을 하세요. 자, 곤충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더듬이 있고, 자, 몸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앞가슴, 중간가슴, 이렇게 윗가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외배엽에서 생긴 애들은 바깥쪽에 생긴 애예요. 자, 표피도 외배엽에서 됐고 외분비는 바깥에 있겠죠. 뇌 및 신경계, 호흡계 이것도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거의 외부 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문이 있죠. 이렇게 외피에, 표피에. 외부 생식기 외부에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있는 애들을 외배엽이라 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거는 내부에 있지만 외배엽이로 되는 게 전장 및 후장이에요. 전장 및 후장. 아까 소학에서 전장, 준장, 후장 있는데 전장이랑 후장은 이 외배엽이고 중장만이 내배엽이라고 했죠. 이런 특징은 알아가시면 좋고요. 다음 나 이제 중배엽에 당연히 안에 있는 애들이겠죠. 심장, 혈액, 순환계, 근육, 내분비샘, 지방체, 생식선 안에 있는 애들. 실제로 바깥에 있는 것과 실제로 안에 있는 애들로 구별하시면 되시고 그걸 외배엽, 중배엽으로 구별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두 개로 내배엽은 요거 중장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탈피예요. 탈피는 순서대로 다 알아가세요. 솔직히 우리 뭐 나무의사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표피. 외표피. 자, 그 다음에 안에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잘 하신 분은 알았을 텐데. 그쵸, 원표피. 원표피는 내원표피랑 외원표피 이렇게 나눴었죠. 자,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아주 상피세포 한 줄로 된 거. 그렇죠. 요거 진피. 작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점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게요. 제가 이것도 그림 가지고 오려고 했었지만 아시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가져왔고. 자, 다음 표피층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진피세포로부터 이 외표피랑 원표피를 살짝 띄워요. 탈피를 하기 위해서 이 외표피랑 원표피를 살짝 띄웁니다. 여기 공극이 생기겠죠?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자, 2단계 봅시다. 진피세포에서 불활성 탈피액이 분배됩니다. 자, 이 진피세포에서 살짝 띄어진 이 공극에 탈피액을 이렇게 넣어요. 탈피액을 넣습니다. 이 진포세포 이후로는 탈피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외골격이 분리되어 생긴 공극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탈피액이.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새로운 외골격을 위한 표피 소층을 생산해냅니다.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진피세포에서 아이고 죄송해요. 자, 진피세포까지 그려놓을게요. 진피세포에서 이 새로운 외골격을 위한 표피 소층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해내는데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지 볼게요. 당연히 여기 앞에서 생산해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쭉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앞에는 뭐 있었죠? 탈피액이 이렇게 있었죠, 공극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이 표피 소층입니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생성을 했어요. 자, 탈피액이 활성화됩니다. 탈피액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자, 5단계. 옛 내원표피의 소화 및 흡수. 이 탈피액들이 이 내원표피에 있는 성분들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줍니다. 소화 및 흡수시키고 진피세포가 새로운 원표피를 분비해낸다고 합니다. 자, 진피세포가 그 다음에 이제 표피 소층까지 있죠. 얘네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외표피는 빠져나갔고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아이고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진피세포 이렇게 있었죠. 자, 다시 원표피를 분비해냅니다. 원표피를 분비해내고 그 다음 아까 앞에 있던 뭐가 있었죠? 그렇죠. 표피소층이 있었죠. 표피소층을 포함해서 다시 외표피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피세포가 원표피 분비해내고, 자,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외골격, 이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외표피가 되는 겁니다. 표피 소층은, 자, 우리 처음에 시멘트층, 왁스층, 표피 소층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죠. 근데 표피 소층만 생기고 이 나머지 두 개가 안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생긴다고요. 팽창이 되면서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 다음 검게 굳히기. 새로운 외원 표피의 경화인데, 우리 저번 시간인가요? 저번 시간인가요? 검게 굳히는 호르몬이 있다고 했었어요. 하게 해주는 물질. 자, 표피를 단단하게 해주고 색깔비게 한다. 요거죠. 스클러로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까지 탈피 한번 봤어요. 자, 다음 이제 변태입니다. 변태. 변태 쪽 보겠습니다. 변태가 우리 사람한테 너 변태야. 이거 변태 아니죠? 그쵸? 변태라 하면은 탈피하는 곤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변태라는 곤충인데, 변태는 유충에서 성충 갈 때 기존의 형질을 못 알아볼 정도로 성충에서 많이 변해 있는 그런 것이 변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완전 변태라고 하죠. 완전 변태. 이 변태를 할 때는 보통 번데기를 띄우는 건데, 번데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피용입니다. 피용. 피용은 나비류, 나박류. 자, 나비류에서 이 피용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피용 특징 한번 볼게요. 발육하는 부속지가 껍질 같은 외피로 몸에 밀착돼 있고 부속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 수용이라는 놈이 있는데 수용은 이 피용 중에서도 수용이 있는 거고 피용 중에서도 대용이 있는 거예요. 피용 중에서 수용은 복부 끝의 갈고리 발톱을 이용하여 머리를 아래로 하여 매달린 번데기, 네발나비가 있고요. 대용은 대롱대롱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고정하고 띠실로 몸을 주탱하는 띠를 두른 번데기가 말하는데, 자, 피용 한번 볼게요. 피용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용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그 포켓몬스터의 번데기, 뭔 말인지 아시죠? 포켓몬스터의 번데기, 실제 번데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 모양만 보세요. 지금은 이 모양만, 이런 거 띠 보지 마세요. 일단 모양만 보시고, 이게 피용이에요. 피용인데 아까 수용이랑 대용 나왔었죠. 수용이랑 대용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피용, 수용 같은 경우에는 갈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갈고리 발톱을 이용해서 곤충의 머리, 이런 식으로 번데기가 되어 있다는 거. 제가 그림 정말 못 가려서 그런데 어쨌든 발이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있는 형태로 뒤집어서서 박쥐처럼 매달린 상태로 번데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수용이라는 거고요. 자, 대용 보겠습니다. 대용은 아까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띠로 딱 몸을 고정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딱 고정하고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머리가 이제 여기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고 꼬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 머리, 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띠로 고정되어 있는 애들, 요걸 대용이라고 하고 요거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자, 나용은 그럼 또 볼까요? 나용은 딱정벌레류, 풀잠자리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외부적으로 부속지가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부속지가 보이죠? 이렇게. 이건 다리고 이건 머리고 다 보이죠? 이게 나용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피용 볼게요. 피용. 보이시나요? 뭐가 다리고 뭐가 머리인지 보이시나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다고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요게 다시 한번 나용 보내드릴게요. 나용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요렇게 부속지가 보인다. 나용 좀 징그럽다라도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위용인데 위용은 그냥 유충의 단단한 외골격 내에 몸이 들어있음. 파리류가 위용입니다. 파리류 위용이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생자 조사법, 그쵸, 요런 거 이제 기주 범위에 따라 해충의 구분, 자, 요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총론도 어느 정도 왔는데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해충학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